이제 됐네. 네. 녹화본 아마 뭐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녹화본에 쉬는 시간 전까지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나 봐요. 업데이트하라 그래서 업데이트 했더니 설정이 바뀌어 있었나 보다. 다 내용만 보셔도 시각 자료만 보셔도 이해되실 거예요. 수업 들으셨다면.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U와 V가 교차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부 한쪽은 이쪽 예를 들면 반대쪽은 이쪽을 파서 두 개의 반 파인 것이 이렇게 교차가 돼서 쏙 끼워지도록 모형이 제작되면 되겠죠. 그러면 합쳐졌을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모양으로 보일 테니까. 자, 그러면 합쳐진 면을 만들기 위해서 반을 잘라야 된다 그랬는데, 자르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파내야겠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커브 레이어에다가, 커브 레이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요 선, 요 U, 요 V, 뭐 UV가 교차하는 교차점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intersect라고 하는 교차하다, 교차시키다 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교차하는 선들이 전부 추출이 될 거예요. 그쵸? 저는 전부 커브 레이어에 넣었으니까 만약에 이 U와 V를 다 끈다고 치면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고슴도치 털 같은 이런 형태가 추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선이 뭐냐, U와 V가 교차하는 그 교차하는 점들을 집합시켜 놓은 선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교차하는 선을 divide, 나누다라고 했던 명령어 기억나죠? 우리 CCTV 헤드쿼터 모델링 할 때 한번 썼었는데 divide라는 명령어로 2등분을 해줄게요.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개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divide 일단 수행하시고, 세그먼트가 3이 기본이었으니까 2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split은 쪼개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스플릿을 하지 않으면 디바이드 되어 있는 거에 점만 이렇게 찍히고요. 스플릿 한다 그러면 요 선 자체가 쪼개져요. 부러져요. 근데 우리는 요 선 자체가 따로따로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플릿 yes 되어 있는 거 그냥 두고 2등분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됐죠?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렇게 따로 선택되도록 다 쪼개진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 선, 각각 전부 두 개로 쪼개진 선들을 바탕으로 파이프 명령을 수행할 건데요. 파이프 명령. 파이프 명령을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피스 레이어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아까 그냥 우리 서피스는 디폴트에 넣었으니까. 자, 파이프. 요 파이프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레이디어스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반지름 값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름 값이 뭐가 되냐면,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지금 모델링 하는 모습이 잘 보여져야 되니까 반지름을 50으로 그냥 지정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은 50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로 입력해야 되는지는 제가 50으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이프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우리 두 개의 세그먼트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따로 작성되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U와 V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요 파이프를 각각에서 뽑아낸다고 치면 여기에서 요만큼 뽑아내고 여기에서 이만큼 뽑아내면 이 파이프 두께만큼의 면이 잘려나가겠죠. 트림을 시키면. 그쵸? 그러면 파이프의
지름만큼을 파먹게 이렇게 잘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잘려 나간 거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이프 두께가 항상 50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 두께가 굉장히 얇다고 가정을 하면 50만큼 파먹은 이 파먹은 길이가 뎁스가 엄청 크게 파낸 게 되잖아요. 실제 재료의 두께에 비해. 그렇게 되면은 재료를 끼워 넣더라도 헐렁헐렁하겠죠,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또 이것도 모형 가지고 오시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두께 계산을 잘못하셔가지고 조립을 전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놔두면 모형이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는 모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두께 계산을 안 하시고 그냥 두께를 많이 파먹어서 그렇거든요. 그 두께만큼 유격이 있는 거예요. 가구라고 치면 가구 조립 결구 구조에 유격이 있어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 모든 부분이 다 흔들거리니까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가 얇으면 좋냐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얇으면 또 끼워지질 않겠죠, 재료가. 그쵸? 그래서 요 두께는 얼마만큼 파내야 되느냐. 반지름을 우리가 지정했잖아요. 근데 파이프 할 때 다이어미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름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지름이, 요 지름이 이 재료의 두께가 돼야 돼요. 이해되죠? 이 재료의 두께만큼이 쏙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지름으로 만약에 계산하신다고 치면, 레디어스를 내가 입력할 거라고 하면 재료 두께의 반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나 그냥 다이아미터로 지정하고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재료 두께로 지름을 지정해 놓고 파이프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재료의 두께는 여러분들이 산 재료의 두께를 재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얼마의 두께로 나온다라고 하시면 그 두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직교로 항상 교차해가지고 끼워내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막 이렇겠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비정형 모델링이니까. 근데 두께만큼으로 딱 잘랐는데 기울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약간의 두께가 눌리는 부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딱 두께만큼으로 뽑아내면 조립하실 때 좀 뻑뻑하실 거예요. 재료가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어떤 모델링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재료의 두께보다 살짝 여유있게 뚫어주시면 이 기울어지는 유경만큼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넣는 게 되겠죠. 정확한 치수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내가 3mm 짜리의 두께로 만든다 라고 하시면 지름을 뭐 한 3.05mm 아니면 3.1mm 이런 정도의 여유를 두고 조립을 하시면 요 기울어진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싹 끼워내기가 좀 편하실 거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떤 모델링, 어떤 UV 커브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전부 하고 넘어갈 건 아닌데, 이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모형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U와 V 중에 하나만 켜놓을게요. 자, 일단 U를 켜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U와 V,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링을 바탕으로는 하나가 안쪽이 파지면 하나가 바깥쪽이 파져야 돼요. 그쵸? 둘 다 안쪽을 파면 조립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패곡선으로 되어 있는 모델링을 살펴보면, 얘를 만약에 안쪽을 파면은 여러분들이 조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에 재료를 넣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끼워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립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바깥이 공간이 넓으니까 밖에 재료를 가지고 밀어 넣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링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을 디자인하실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무엇을 바깥쪽, 무엇을 안쪽을 파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원의 형태를 밖을 파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트림을 할 건데, 트림, 이 안쪽을 파내야 되죠. 그래서 안을 클릭해야 되는데 안쪽이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스트 뷰로 작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위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좀 현명하게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난 작업을 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트림 뭐에서 뭐를 자르는 거죠?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얘를 자르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얘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안 잘려요. 잘리는 것도 있고 안 잘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요거 좀 끄고요. 코스모치처럼 나온 거. 얘는 잘렸죠. 그쵸? 보시면 잘려냈잖아요. 얘는. 그쵸? 잘려나갔죠. 얘는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잘려요. 또 잘리네. 네. 안 잘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잘리는 경우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실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요 커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면이죠. 이 커브의 곡률이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원통은 이 원통 면이 직선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쵸? 이렇게 내려다봤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직선인데 얘는 원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앙이, 얘의 원의 중앙이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보면 정확하게 이 끝과 끝이 딱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지금과 같이 원통이 얘보다 크면 괜찮죠. 원통이 얘보다 크면. 근데 가상으로 예를 들어 좀 그려보면,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파이프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교차하는 게 요 중심을 기준으로 뭔가 선을 그려가지고 교차를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곡률이 굉장히 급격해서, 예를 들면 좀 덜 급격해야 되나? 급격하면 다 교차가 되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렇게 교차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넘어갔으니까 트림이 되는데 얘는 안 넘어가서 교차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요 부분만큼. 그러면 트림이 안 되겠죠. 이걸 다 빼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저 파이프의 개체를 스케일 해가지고 좀 키워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스케일 1D를 통해서 얘를 길이 방향으로 길게 뽑아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요거를 통해서 얘를 잘라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래쪽은 전혀 문제없이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커버처를 작성하셨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모델링은. 얘는 또 되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클릭해 보시면 교차하면은 되긴 되거든요. 네, 두 번 클릭하니까 되죠, 얘도. 네, 정확히는 여기 삐져나가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지금 보시면 여기 남아 있죠, 그쵸? 요거 이렇게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잔당들 보시면 남아 있거든요. 여기 얘가 더 튀어나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자르고 지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얘가 이제 바깥쪽을 찢어냈죠. 만약에 V 작업을 하는데 이제 안쪽을 뽑아내야 되죠, 그쵸? 안쪽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시를 드리면 딱 맞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 방향으로 커브가 되어 있으면 얘가 크니까 교차가 되니까 항상 잘리잖아요. 근데 내가 빼나가야 되는 부분이 음각으로 되어 있는 커버처가 있어요. 마이너스 커버처가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근데 정확하게는
반이 걸쳐 있으니까 요 개체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쵸?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을. 이해되죠? 이렇게 생긴 거래. 근데 지금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 개체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교차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여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얘를 스케일 1D 해서 늘려주셔야 된다. 교차되도록. 3차원적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안쪽을 파내야 되니까 이 안쪽의 커버처가 마이너스 커버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보면 얘만 살펴봐도 옆에서 보면 안 된 부분이 여기 살짝 안 걸쳐 있죠.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그래서 완벽하게 교차가 안 된 부분이 잘려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너 이거 겹쳐지지 않았다 해서 안 잘라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일단 한번 해볼게요. 트림. 여기서 얘를 빼내야 된다. 예. 다 잘려버리죠. 그쵸? 안에 남겨놓은 거 빼고 바깥쪽이 다 잘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바깥쪽에 지금 교차가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정확하게 지금 이 안쪽이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쪽을 정확하게 두 번 클릭해서 잘랐다고 해도 얘를 하이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는 거죠. 얘는 아까처럼 가운데 남아있는 애라 지울 수가 없고 요렇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이저 커터로 얘를 자르려고 하면 레이저 커터가 요렇게 자르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파먹으면서 여기가 다 타고 얇은 부분이 타면 사라지니까 괜찮긴 한데 타면서 이 끄트머리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서 지저분하다거나 타면서 안쪽까지 타서 날이 죽어있다거나 아니면 겹쳐진 부분 이렇게 남는 부분이 훨씬 더 두꺼워서 실제로 요만큼을 뾰족하게 남겨놓고 자른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가위로 뭐다 잘라내거나 조립을 하면서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델링을 스케일 1D를 통해서 얘를 통을 좀 길게 확장시키고 뽑아내 주셔야 된다. 자, 스케일 1D 아이고 요거를 그냥 길이 방향으로만 늘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서부터 지정해서 늘려도 돼요. 아, 반대쪽에서 지정하면 안 되는구나. 요거만 늘려야 되니까. 네, 정정할게요. 얘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뭐 많이 늘려도 상관없죠.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만큼 늘려 두시고 트림 여기서 안쪽을 자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빠지니까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U를 같이 잘라보면 아까 잘랐나요? 자른 부분인가? 아니네. 네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필요 없으면은 파이프는 전부 하이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우셔도 되고 레이어 끄셔도 되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좀 과하게 제가 뚫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재료 두께일 텐데 그럼 얘와 얘가 같은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모형이 겹쳐지지 않고 있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도 무리가 없을 거다. 자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은 요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뽑아내야 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금방해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잡일 하지 않고 요것만 딱 한다 그러면 진짜 빨리 하면 뭐 5분, 10분이면 다 해요. 막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래서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기엔 너무 번거롭고 여러분들도 귀찮은 일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용만 아시면 되니까 자,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뭔가 파진 부분이 여기 있겠죠. 그쵸? 아래쪽에도 파놨고 네. 다 파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파져 있는 모델링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아마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다 파놓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네, 다 파놓진 않아서 어차피 똑같은 모델링이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 파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쭉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레이어들은 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놓은 거지, 실제로 필요한 레이어는 딱 요거 두 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 스코어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CCTV 하면서 우리 전개도 쫙 펼쳐가지고 걔를 모델링 하려면은 어떤 부분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각인 레이어, 스코어링 레이어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훨씬 편하다. 요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형도 보면 얘는 특히나 형태가 전부 비슷하게 생겼죠. 특히나 얘를 추출해 가지고 보면 얘가 생긴 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근데 미세하기가 아니고 실제로 조립하다 보면 어떤 거는 직선으로 들어가서 꽈배기처럼 꼬이면서 끼어 들어가고 어떤 건 길이가 길어가지고 많이 휘면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얘랑 얘가 헷갈려서 순서가 바뀐다거나 여기서부터 결합을 해가지고 쭉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한 개 엇갈려서 계속 조립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조립이 마지막에 안 들어가거나 모양이 막 뒤틀려요. 이렇게 원이 아니라 뭐 적당히 넓은 형태를 만든다 그래도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끼우고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텍스트 2D로 된 걸 스코어링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얘가 서피스 U, 서피스 V인데 우리 언롤 서피스는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조립된 상태를 그냥 촥 펼쳐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개체가 각각의 개체니까 이 각각을 언롤 서피스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1번으로 잡으실 건지를 결정하셔서 지금 기준으로 저는 보면 X축에 걸려있는 제일 왼쪽을 1번으로 잡아볼게요. 얘를. 자, 그럼 얘를 unroll surface 하고요. explode 상관없고 레이블 yes, no는 여러분들이 요 위치 정확히 기억하고 위아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는 레이블 그냥 귀찮으니까 끄고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얘를 만드실 때도 위아래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아래는 아래로 조립하고 위는 위로 조립해야지 정확하게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이블로서 확인한다고 가정하고 어차피 나중에 지울 거니까 저는 일단 레이블은 만들지 않고 롤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형태도 어떤 게 위인지 아래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근데 그냥 여기가 아래 여기가 위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이 개체가 이 개체인데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써야 된다 그랬죠? 텍스트 쓰셔도 되고 텍스트 오브젝트로 여기다가 v01 V였으니까 그 다음 텍스트 하이트는 스케일로 줄여도 되니까 뭐 어느정도 크기가 적합한지 지금 보면 얘가 100mm였죠. 요게 100이니까 아마 100 정도면은 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컵으로 그냥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올려주시는 얘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unroll surface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작성하시고 그 얘는 U였잖아요. 얘도 unroll surface 하고 만들어진 거 얘 똑같이 여기다가는 U0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파진 것도 일부 파지니까 이렇게 모양 보이네요. 다 파져 있으면 쭉 파져 있겠죠. 그쵸? 여기 찢어져 있는 건 만나는 부분 어딘가가 우리 요 엣지 부분이 있거든요. 엣지 부분이 터져서 작성이 된 거예요. 예, 그거는 조립하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폐곡선으로 작성하시면요. 사실 이 서피스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까 원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두꺼운 부분 있죠. 여기 짙게 선 그어진 거 얘가 서피스로 되어 있어요. 서피스기 때문에
서피스가 말려 있는 걸로 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말려 있는 걸로 치기 때문에 이 말려진 점이 붙어 있게 모델링 되어 있다 뿐이지 실제로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려서 붙어 있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언롤 서피스 하면은 이런 부분이 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형으로 똑같이 만들어 오신 분들이 항상 있다 그랬죠. 근데 좋은 예시지 좋은 모델링은 아닌 게 물리적으로 만들기에 이 터져 있는 부분이 다 개체가 이렇게 터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어 오시면 저 원이 폐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를 끼다 보면 텐션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빳빳하게 당기거든요. 요게 이제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모델링이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를 응용해서 뭔가를 만들지도 마시고요. 저걸 만들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형태를 좀 고안하셔가지고 만들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 이미지들은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예시 이미지들도 선배님들이 하신 거라서 또 그대로 만들지는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10개 20개였으니까 요게 10개고 요게 20개였겠죠. 18개 위아래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개체들이 여기에 쭉 이제 엎어질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냥 제가 복사를 했을 뿐이지. 이렇게 많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인쇄해야겠죠. 레이저 커팅 해야 되잖아요. 레이저 커팅 할 때 재료 선정 당연히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재료의 두께도 직접 선정하시고, 얇은 걸로 만들면 조립하긴 쉽지만 만들었을 때 걔가 흐느적거리거나 모양이 끼워지면서 일그러질 수 있어요. 굉장히 텐션이 세거든요. 실제로 끼워서 조립을 하면. 또 너무 두꺼운 걸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아까 약간 기울어져 있을 때 그 실제 재료의 두께보다는 조금 더 찢어야지 사선으로 잘 들어간다 그랬죠. 두껍게 했을 때 그런 것들까지 계산하셔가지고 만드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재료는 좀 욕심을 가지고 두껍게 만들었는데 정확한 재료의 두께만큼만 팠다 이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계산하시면서 재료의 종류, 색상, 두께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얘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에 있는 기계가 뭐 420에 297, 그쵸? 요 사이즈로 되어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거나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게 실물 A3 사이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그냥 모델링 할 때 실제 스케일이라고 감안하고 뭐 3천만큼 R값을 줍시다, 10,000만큼 올립시다 해서 수치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30 by 30 by 30, 30cm에 30cm에 30cm 정도 되는 규격을 만들어 오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너무 큰 거 부담스럽고요. 너무 작으면 만들기 힘드시니까 그 정도 규모를 만들어 오실 건데, 그 30에 30에 30짜리가 실제로 420에 297 안쪽에 재료의 부재로 치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형의 크기가 이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 300, 300. 이 안쪽에 이 모형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아야겠죠. 그쵸? 한 요 정도로 여러분이 작성을 했다. 그쵸? 네. 그러면 이 부재를 아까 요거처럼 뜯어냈을 때 글자는 새겨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unroll surface도 하면 되겠죠. 자, 얘도 하나 하고 얘도 하나 하고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기계에 따라서 A3 또는 그 이상의 크기가 들어가는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개수가 10개 20개씩 되니까 지금 제 예시로 치면, 자 그러면 커팅을 4번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개수를 여러분들이 부재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 나가시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복사를 하고 있지만, 예. 3개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3개가 조금 안 들어가니까 좀 아쉽네요. 그쵸? 요거는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예, 3개 들어가네요. 예. 그 다음에 얘네도 뭐 회전을 시켜서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게 스코어링이 다 글씨가 써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얘도 정확히 하려면, 잘 많이 들어가려면 회전을 요렇게 하면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카피 옵션이 그대로 돼 있네. 그쵸? 그럼 요렇게 포개면 되니까. 그쵸? 그럼 나머지 시트는 또 한 개 더 작성해서 자르고. 그래서 재료를 몇 장 사야 되는지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재료대로 레이저 커터 기계에 넣어가지고 쭉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반드시 글씨가 써져 있어야 그 글씨가 써진 것대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탁탁탁탁 조립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그 전개도 만들었을 때, 언 롤 서피스 했을 때 안과 밖이 구분되는 모형을 만들면 안쪽에 스코어링이 돼서 그 글씨가 안 보이는 게 깔끔하고 예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글씨를 새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걔를 새겨놓고 모형을 정확하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모형을 위아래를 구분을 해서 만들었다, 안과 밖에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아래쪽 기준으로 스코어링을 하는 게 조금 더 모형이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좀 잘 알아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글씨를 새기는 레이어의 레이저 강도는 실제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해요. 그거를 지정하는 레이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지 조교님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강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항상 또 보지만, 많은 분들이 그 강도를 너무 세게 지정을 해 오셔서 글씨가 구멍이 뚫려 온다거나 아니면 글씨가 그냥 시커멓게 너무 주변까지 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글씨가 노출되지 않는 쪽에, 그러면 언롤 서피스 했던 거를 미러 이미지 시켜놓고 글씨를 새겨서 자른 다음에 조립했을 때는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종강까지 시간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몰아서 하시면 어, 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몰아서 하면은 급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모델링은 언제까지나 끝내 놓겠다,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잘라 놓겠다, 자르는 거 조립은 언제 하겠다,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작업하시면 생각보다 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 보면 하나 5주 10주 11, 12, 13, 14주, 우리 28일 종강인가요? 그렇게 이른가? 9, 10, 14, 아니네, 아닌데? 나 왜 이렇게 헷갈리죠? 12일 12일 종강인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12일 종강. 네. 지금부터 시간은 거의 뭐 거의 4주 남았으니까 5주 남았네요. 5주. 아니네. 12월 5일이네요. 저희 종강이. 네. 그러면 4주 남은 거네요. 그쵸? 네. 시간은 충분하게 있으니까, 예, 4주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무엇을 만들지부터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도 다 영상 올려드릴 테지만 제가 요 주소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 주소는 뭐냐면 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 똑같이 그렇게 모형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거든요. 어디 있더라? 네, 그래서 제 영상이랑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모양을 만들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면을 가지고 형태를 좀 뒤틀어 가지고 똑같이 UV 해서 이렇게 잘라냈다는 건데, 방법은 똑같은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모양에 대해서는 이런 모양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면 만들어 놓고 그냥 UV 값 조절하고 디스토트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좀 고민해가지고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형태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담는 그릇의 형태라든지, 뭐 필통의 형태라든지, 연필꽂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U와 V로 이루어진 컷 섹션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멋진 모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실물 그 만들어 놓은 거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요 폴더에 지금 만들어져 있지가 않네요. 네, 요 분 같은 경우는 U와 V가 아니고 4개의 부제로 나눠가지고 작성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요게 근데 왜 4개의 부제로 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 선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굵은 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개체와 이 개체를 별도의 개체로 인식을 해서 그렇거든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개체로 인식을 못하고 나눠져 가지고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각각의 UV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만들어 오신 거 보면 얘랑 얘가 분리가 돼 있고 지금 얘랑 얘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드로 붙여서 오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의 목표 자체는 본드를 쓰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드를 쓰지 않고서도 조립할 수 있는 결구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본드는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델링을 어떻게 수정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이거 자체가 이렇게 엣지 있게 딱 꺾이는 게 아니라 요게 한 커버처를 가지는 면으로 디자인이 됐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면으로 뭔가를 디자인 하셔야 된다는 걸 목표로 두고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개의 면으로 쪼개지면 두 개의 UV가 발생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개의 모델링을 합쳐가지고 뭔가의 어떤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거는 뭐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얘 두 개가 결합이 돼 있어야지만 서 있을 수 있는 또는 존재하는 개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두 개가 결합이 안 돼 있으면 윗뚜껑이 툭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본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뭐 얘랑 얘가 따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두 개가 같이 놓아져 있을 때 뭐 뭔가를 만들고 싶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지 좀 결정을 해봐라. 그래서 되게 디자인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신 분들의 샘플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창의적인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만들어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요것도 어, 원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패곡선의 컨셉을 가진 어떤 형태인데, 뭐 필통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보면은 어, 요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려 있는 거, 여기 굵은 선 있죠, 여기. 여기 부분이 실제로 UV 작업을 해가지고 언롤 서피스 하면 저기가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뭔가 이렇게 말려 있는 모양보다는 그게 터져도 상관없는 어떤 디자인을 내가 만드는 게 낫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디자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서피스를 이용해 가지고 높낮이를 주고, 아까
여러가지 예시에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봐도 상관은 없고요. 그 중에서 좀 독특하게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오셨던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두께로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시 같은 게. 근데 재료를 시원시원하게 써가지고 어떤 뭐 콘타 모형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URV의 이 파지는 게 굉장히 두꺼우면 제가 만들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힘든 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딱 격자로 교체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그냥 위에서 쑥쑥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은 하겠다,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시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만들지부터 고민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감이 종강이 12월 5일이었죠. 그쵸? 그러면 12월 5일까지 실물 모형을 들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희 12월 5일은 학교에 그 컴퓨터 쓰지 않을 거거든요. 컴퓨터 쓸 필요 없으니까 그 컴퓨터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기말 과제랑 이거 만든 거 두 개 확인받고 그냥 종강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은 작성하신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모델링 된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작성한 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 파일은 데이터를 정리하셔가지고 걔는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 업로드 한 거를 가지고 제가 걔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실물만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 그 업로드된 파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셨는지 모델링을 어떤 과정으로 하셨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파일을 작성을 어차피 할 거니까 한 거를 업로드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 업로드 창은 제가 오늘부터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작성을 하시고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혹시 이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질문이 없다고 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평가 기준은 요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네. 보시면 조형미 창의성 6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 목표 자체가 디지털 모델링이고, 디자인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조형미와 창의성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걸 똑같이 만들었느냐, 그런 것들은 창의성이 아예 제로라고 봐야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조금 응용해서, 예를 들어 원통인데 180도 트랜스폼 한 거를, 트위스트 한 거를 뭐 90도만 트위스트 해왔다, 이건 사실 똑같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조형미와 창의성 이 부분은 6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남들이 했던 거, 아니면 뭐 선배님들이 했던 거, 인터넷에 찾아본 어떤 형태, 그런 거를 그대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알고 있는 형태다, 알게 됐다 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점수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좀 적당히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해놓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많으면 그 재료가 좀 두껍게 떡져서 여러분들이 조립하실 때 힘들고, 재료 자체가 두꺼우면 그거 자체의 면이 좀 많이 느껴지게 돼서 전체적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적게 하면 형태가 일그러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고생한 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 적절함이라고 하는 애매한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를 UV 값을 조절하시면서 좀 찾아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모델링의 정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델링의 정확성은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델링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델링 정확하게 한 걸 바탕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모형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이 정확히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실물 가지고 오신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모델링 만들어 놓으신 형태가 뭔가 일그러져 있다거나 많이 타 있다거나 찌그러져 있다거나 뭐 가위질한 흔적이 있다거나 본드를 붙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델링 제출하신 파일을 살펴보면 모델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교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벨링 시트 정리,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시트 정리하신 거를 바탕으로 그 추출을 할 거잖아요. 그 레이저 커터에 들어가서 자를 거 아니에요. 그 레이저 커터 자르는 뭐 시트 정리라든지 트리밍이라든지 어떤 모델링 프로세스, 이런 8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링 자체가 정교하면 사실 그냥 제가 모델링 파일을 열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똑같이 만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함이 보인다라고 하시면 작성하신 파일을 제가 열어보고 평가를 할 겁니다. 열어보고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이런 결론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될 거니까 이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실제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너 모델링이라든지 실물 모형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좀 많은 경험이 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많은 취지가 있어서 사실 14점의 점수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노력만 하신다면 예, 적당히 다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들과 비슷하게만 해도 많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늦지 않고 빼먹지 않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 조금 더 정리해 가지고 PDF 파일로 다시 올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질문 없다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강의 내용은 녹화에 소리가 좀 빠져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